한국에서 미국이 포기하기 어려운 집착하는 5가지가 있습니다. 미 군정이 시작되기 전 스스로 자주국가를 세우기 위해 노력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1944년 8월 여운형 선생은 일본의 패망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건국 동맹을 결성하였습니다. 이 건국 동맹은 일본이 패망하자 바로 건국준비위원회를 결성하였고, 미군이 주둔하기 전에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자 서둘러 1945년 9월 6일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습니다. 당시 선포된 조선인민공화국은 초대 대통령이 된 이승만을 주석으로 하고 부주석에 여운형, 국무총리의 중도 좌파인 허원을 추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측 요인이 참여하지 않은 점과 건국준비위원회 단계에서 대다수 우익인사들이 참여를 처리한 점 등의 약점이 있었는데, 이러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조선인민공화국은 남북을 통틀어 군 면단위까지 인민위원회를 갖추고 한민족의 자주적 노력에 의한 독립국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1945년 11월이 되자 13개면을 제외한 한반도 전 지역에 인민위원회가 수립되었으며, 일본 경찰에 무기를 빼앗아 자체적인 치안을 확보하였습니다. 해방 후 불과 4개월 만에 전국 행정망을 갖추고 자체 치안력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무려 36년의 식민 통치 압제를 당한 상태에서 보인 대단한 한민족의 저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친일 부역자를 등용하지 않은 채 이뤄낸 조직이며 정부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이 놀랍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미국의 신탁통치 욕심에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조선인민공화국을 통해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실현하려 한 노력은 미국과 소련의 이해관계에 의해 실패하였는데, 미 군정은 조선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친미적인 우익 인사를 중심으로 한 정권의 수립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인민위원회 조직이 대단한 것은 38선 이북에서 여실히 증명되었습니다. 소련은 미국과 달리 직접적인 군정을 실시하지 않았으나 인민위원회를 공산주의적 조직으로 재편하는 것으로 북한 정부 조직을 사실상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자주적 독립국가 정부 수립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미 군정이 실시됩니다. 미군 주둔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군이 주둔하며 가장 먼저 한 것은 양민 학살을 통한 미 군정 공포정치와 친미정부 수립입니다. 민족의 길을 꺾고 저항 의지를 없애려 한 것입니다. 민주적인 정부나 자주 인권 이런 개념이 아니고 오직 친미정부가 목적인 신탁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친미정부가 한국에서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첫 번째입니다. 미국이 바라는 친미는 일반적으로 한국이 생각하는 친미와 아주 다릅니다. 미국이 원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고 수용하며 미국의 군사 외교 정책에 반하는 정책을 하지 않는 정부여야 하며, 특히 일본과 러시아를 상대하는 것에 미국이 시키는 대로 할 그런 정부가 미국이 원한 당시의 친미정부입니다. 이 기조는 불행히도 최근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대상이 러시아에서 중국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국민이 반미든 뭐든 정부가 국민을 탄압하던 상관없이 정부가 친미 성향이면 미국은 만족합니다. 군부 독재 시절을 보낸 분들은 잘 아실 것이고, 망한 월남의 당시 상황을 보면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미국이 포기할 수 없는 두 번째는 주한미군의 실험입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에서 주한미군은 여러 실험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실험을 어느 정도 하는지 제어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탄저균 실험이 문제가 되고 제가 영상을 올리기도 했지만, 미국은 미군이 주둔한 많은 지역에서 실험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주한미군의 입출국 통제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주 독립국인데 주한미군은 주둔군 지휘협정을 통해 한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사드처럼 주둔지 밖에 설치되는 무기가 아니라면 미군은 한국 정부의 입출국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만약 내일 주한미군이 모두 출국한다 해도 반대로 몇만 명이 입국한다 해도 주한미군은 사후 통보하는 것으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북일에서 감축 보도를 보셨다시피 주둔 인원이나 전략물자는 기지 밖 설치가 아니라면 주둔 국가와 협의나 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전자권과 지휘권입니다. 한국군을 지휘할 수 있는 지휘권과 이를 제어 없이 사용 가능하게 하는 전자권을 미국은 포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세계를 통틀어 한국에서만 존재하는 일입니다. 어느 나라도 자국 군대 지휘권을 미군에 넘겨준 나라가 없고 더더군다나 전자권은 거론 대상도 되지 않습니다. 연합사령부를 통해 묶인 나라도 한국에는 없습니다. 일본의 경우 일본군 사령부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미군 사령부와 협의체제로 운영합니다. 실제로 상하구조라 알려져 있지만 공식적으로는 양국 모두 부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전자권을 회수하고 한미연합사는 단순한 협의체로 재구성해 지휘권을 되찾아와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앞에 말씀드린 모든 것을 미국이 포기해도 이것만 지켜진다면 감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주둔입니다. 미군이 주둔의 만약의 사태를 방지하는 것이 만약의 사태에 참전하는 것보다 비용과 효율에서 월등하다고 판단해 주둔하기 시작한 주한미군은 미국이 해외에 주둔한 많은 미군 중 가장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주둔에서 뭘 하느냐가 아니라 주둔 자체가 미국엔 중요한 것입니다. 동해와 서해, 남해에서 미군과 일본은 긴장감 없이 군사작전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고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부터 한국군을 이용한 견제 또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미중 갈등으로 두드러진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미국의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 존재하기에 미국의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보기에도 주한미군이 무엇을 하거나 한국군이 주한미군과 무엇을 하거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 주한미군이 있다는 자체가 위협적인 것입니다. 중국이 주한미군만을 목표로 공격해도 한국을 공격한 그것이 되어 적이 되는 국가 수가 그냥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한미군이 유사시 중국의 무력 도발을 안 할 거라는 장담은 누구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영토는 작지만 무시하기에는 경제 군사적으로 만만한 국가가 아니므로 더욱 주한미군의 주둔은 미국 관점에서 옥상옥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전자권과 지휘권 반환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고 방위비 협상에서 불편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지만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약화 보도에 미국이 상당히 신경질적인 태도로 우군이랄 수 있는 보수 언론을 질책하고 정정 보도를 요청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미국 사정은 미국 사정이고 사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나 군사력에 비추어 주한미군이 필요하진 않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을 매개로 한 이런저런 한미 간 협력은 좀 더 긍정적일 수 있지만 현재처럼 군권을 내주고 막대한 비용을 요구하고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는 주한미군 주둔은 용인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됩니다. 더구나 한반도 평화의 부정적 요소로 걸림돌이 된다면 심각한 민족적 문제가 됩니다. 미국은 다민족 국가이고 원주민을 밀어내고 이주민이 세운 국가이다 보니 민족 개념이 없습니다. 한국은 한국, 북한은 북한, 한국은 미국 편, 북한은 중국, 러시아와 가까운 공산주의 이런 개념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민족 개념, 통일, 염원 이런 것을 이해하기도 어렵고 할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애초에 그런 정서 자체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